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2 유형 분류 예측에서 기출 응용 문제 풀이입니다. 이 영상으로 제2 유형 실기시험 완벽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제2 유형에서 분류 예측 기출 응용 문제 풀이입니다. 제2 유형 기출 응용 문제는 두 문제입니다. 수치 예측과 분류 예측 총 두 문제를 풀이할 수 있다면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시험 제2 유형의 모든 문제는 풀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고 우측 상단 시본 라이브러리에서 MPG 데이터셋을 다운 및 의도적 결측치를 추가 후 기출 응용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후 풀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풀이 영상입니다. 여섯 번째 기출 응용 문제입니다. 제가 수치 예측, 분류 예측 두 개의 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우리가 시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수치 예측 문제는 모델의 성능평가 없이 분석을 하고 제출을 하는 과정으로 준비를 했고요. 분류 예측은 시험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모델의 성능을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고 예측을 하고 제출을 하는 과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분류 예측입니다. 자, 분류 예측의 문제를 보면 제조국가 오리진 예측 결과를 아래 제출 형식에 따라 CSV 파일로 생성하여 제출합니다. 제출 형식은 CSV 파일명은 result.csv 이고요. 파일명의 디렉토리, 폴더 지정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예측 제조국가 컬럼명을 보면 PRED가 있고 유럽의 확률, 저펜의 확률, USA의 확률을 기록하는 컬럼이 있네요. 제출 컬럼 개수는 총 4개이고요. 인덱스는 없습니다. 평가용 데이터 개수와 예측 결과 데이터 개수는 20개로 일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제2 유형 문제를 분석하는 5단계 절차와 16단계 세부 항목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단계 절차에 따라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먼저 우리는 5단계 절차를 주석으로 정리를 하고 세부 항목을 진행을 합니다. 복습 차원에서 5단계 절차는 1단계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2단계 EDA 탐색적 데이터 분석 작업을 하고 3단계 전처리 작업을 하고 4단계 모델 생성, 학습, 예측, 제출을 합니다. 5단계 시험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모델을 다시 성능 평가를 한 후 모델을 생성, 학습, 예측,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이 5단계에서 중요한 단계가 바로 2단계 탐색적 데이터 분석 작업에서 검토한 내용이 바로 3단계인 전처리 작업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중간에는 16단계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단계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 라이브러리 불러오기 import numpy as np, import pandas as pd. 그리고 시험 환경에서는 아래와 같이 train, test 이 데이터는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래와 같이 시험 환경과 동일한 조건을 만들고요. 제가 의도적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와 오리진의 결측치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시험 환경에서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트레인 헤드, 테스트 헤드 이와 같은 코드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작업 영역에 보면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탭이 있습니다. 그 탭을 클릭을 해서 데이터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2단계 탐색적 데이터 분석 작업하기.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3단계의 전처리 작업 계획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처리 작업 계획은 우리가 이 단계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처럼 주석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전처리 작업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코드는 train.info 코드입니다. train 변수에 정보를 확인을 해보면 크기가 378행이고 9개의 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할 변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name, 이 name은 오브젝트이죠. 차량의 제품명입니다.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굳이 차량의 제품명은 필요 없죠. 그래서 삭제를 해야 할 변수는 name이 되고요. 결측치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총 378개 행이 있어야 되는데 디스플레이스먼트와 홀스파워 그리고 오리진 같은 경우는 378개가 아니네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변수는 결측치를 대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인코딩을 해야 될 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D타입을 확인을 해보면 오리진 D타입이 오브젝트이고 인코딩을 해야 되지만 오리진 예측 결과를 제출을 해야 되므로 오리진이 종속 변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속 변수 안에 범주 값을 예측을 해야 되므로 원핫 인코딩이 필요 없습니다. 자, 테스트 인포 역시 예측 결과를 위한 입력 데이터이죠. 동일하게 데이터 정보를 확인을 해보면 테스트 총 20개의 행이 있고 8개의 열이 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이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로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 오리진이기 때문에 트레인 데이터는 오리진 열이 있고 테스트 데이터는 오리진 열이 없기 때문에 8개입니다. 우리는 제공되어지는 이 트레인 데이터에서 학습을 위한 독립 변수 트레인 X와 학습을 위한 종속 변수 트레인 Y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테스트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테스트 데이터 역시 트레인 X 데이터와 동일한 전처리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임 변수는 삭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결측치는 다행히 없네요. 결측치 대체는 하지 않고 중요한 것이 트레인 X 변수와 이 테스트 변수는 동일한 모든 전처리가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정규화 표준화를 한다고 하면 트레인 X와 테스트 변수에 동일한 정규화 표준화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초 통계를 통해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전처리 작업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먼저 train.describe.round2 이와 같이 코드 작성을 해서 출력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되고요. 이상치가 있는지 사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전 검토를 하는 방법은 평균값을 확인을 해보고 표준 편차를 확인을 해보고 맥스와 민값을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상식선에서 보면 크게 제가 봤을 때는 MPG, 자 실린더는 평균이 5.52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1.72, 자 맥스가 8이 되네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상치가 없어 보이고, 디스플레이스먼트, horsepower, weight, acceleration, 모델 이어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이상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비대칭 분포 변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print train.skew numeric only는 true. round 2 모든 수치형 변수에 대해서 외도를 확인을 해보면 외도가 1초가 혹은 외도가 -1 미만이라고 하면 비대칭 분포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홀스파워가 외도가 1.03이죠. 오른쪽 꼬리 분포는 로그 변환을 해야 되고 -1 미만이라고 하면 왼쪽 꼬리 분포이고 지수 변환을 해야 됩니다. 자, 홀스파워는 전처리 과정에서 오른쪽 꼬리 분포이기에 로그 변환을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는 2단계에서 전처리 작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삭제해야 할 변수, 결측치를 대체해야 할 변수, 인코딩을 진행해야 될 변수, 종속 변수를 확인을 했고, 그리고 기초 통계를 통해서 이상치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비대칭 분포 변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해당 변수는 로그 변환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3단계 전처리 작업에서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3단계 전처리 작업하기입니다. 자, 먼저 필요 없거나 중복되는 변수를 삭제를 합니다. 자, 트레인과 테스트에서 우리가 삭제를 해야 되는 변수는 네임 변수입니다. 그래서 트레인은 train.drop, columns는 name, 테스트는 test.drop, columns는 name. 이와 같이 코드 작성을 해서 name 컬럼을 삭제를 합니다. 다음, 결측치를 대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트레인 데이터 프레임에는 결측치가 있었고 테스트에는 없었기 때문에 트레인만 결측치를 대체를 하겠습니다. 실기시험에서 수치형 값 같은 경우는 중앙값, 평균값으로 대체를 하면 되지만 우리는 수치형 값은 중앙값, 범주형 값은 채빈값으로 통일을 해서 결측치를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 결측치가 있는 변수는 displacement, horsepower, 수치형 변수이죠. 중앙값으로 대체를 하고 오리진은 범주형 변수입니다. 채빈값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측치를 대체를 할 때 향후 어떤 데이터 혼선을 막기 위해서 결측치를 대체하기 전 해당 데이터 프레임을 복사를 한 후 결측치를 대체하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트레인 데이터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트레인 1은 train.copy, median
디스플레이스먼트, 메디안 DIS는 트레인 디스플레이스먼트 점 메디안. 이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중앙값을 먼저 계산을 하고 출력을 해보면 151이 나오네요. 이 중앙값은 시험 환경에서는 주석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체를 하겠습니다. train displacement는 train displacement.필NA median dis가 되고 horsepower 변수도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중앙값을 확인해 보면 95이네요. 그리고 동일하게 horsepower 변수의 중앙값을 대체를 합니다. 자, 오리진의 채빈값은 USA이네요. 동일하게 오리진 변수의 이 채빈값 USA로 결집값을 대체를 합니다. 자, 일곱 번째는 이상치 대체하기입니다. 만약에 이상치가 있다면 여러 가지 대체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IQR 판단 기준 상한값 초과할 때는 상한값으로, 하한값 미만일 때는 하한값으로 통일해서 대체를 하면 됩니다. 현재 문제는 이상치가 없지만 우리는 이상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IQR 기준으로 이상치 대체를 한번 해보면, 자, Q1은 train acceleration quantile 0.25, Q3는 0.75, IQR은 Q3 빼기 Q1이 되고 이상치 IQR 기준, 이상치 판단 기준인 이 상한값 어퍼는 Q3 플러스 1.5 곱하기 IQR, 로워는 Q1 마이너스 1.5 곱하기 IQR이 되고 상한값 초과인 조건 컨디션 1, 하한값 미만인 조건 컨디션 2와 같이 조건 설정을 하고 이 조건에 해당하는 변수는 상한값, 하한값으로 대체를 해야 되죠. 그 코드가 바로 아래 두 개입니다. train acceleration은 np.where condition 1, upper, train acceleration. 제가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코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train acceleration 이 컬럼에 다시 할당을 하는데 이 컨디션 1에 해당하는 이 값들은 어퍼 값으로 대체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기존 그대로 유지를 하는 상태로 다시 트레인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acceleration 컬럼에 할당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 train acceleration은 np.where condition 2, lower, train acceleration.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코드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 IQR 기준 이런 이상치가 상한 쪽에 이상치가 3개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 이상치들은 상한값으로 대체가 됩니다. 자, 여덟 번째, 비대칭 분포를 이제 대칭 분포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스파워가 오른쪽 꼬리 분포이고 로고 변환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train horsepower는 로고 변환을 해야 됩니다. np.log train horsepower 이와 같이 코드 실행을 하면 이 train 데이터는 로고 변환이 되고 트레인 데이터 프레임의 홀스파워 컬럼에 로그 변환된 값을 할당을 합니다. 테스트 데이터 프레임 역시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테스트 홀스파워는 np.log 테스트 홀스파워.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치형 변수들 보면 displacement, horsepower, weight, acceleration 스케일이 다르죠.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독립 변수들만 정규화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정규화 독립 변수들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수치형 변수들만 정규화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numeric columns는 displacement, horsepower, weight, acceleration이 되죠. 정규화를 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됩니다. from scikit-preprocessing import minmax scaler minmax scaler를 mscaler라는 변수에 할당을 하겠습니다. 이런 전처리는 트레인과 테스트 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트레인 대괄호 numeric columns 대괄호 즉 트레인에 우리가 이미 변수를 만들었죠. numeric columns라고 하는 이 변수 이 컬럼들을 이제 인덱싱을 합니다. 이것들은 mscaler.fit transform train 대괄호 numeric columns 이와 같이 코드 작성을 하면 해당 이런 displacement, horsepower, weight, acceleration의 변수들은 정규화가 진행이 되었고요. 테스트 데이터에도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면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트레인 이 훈련 데이터에서 fit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최소 최대값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에는 이미 학습된 m스케일러를 사용해서 동일한 변환을 적용해야 되므로 트랜스폼만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계 우리가 이 분류 예측은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하고 모델 성정을 해서 모델을 학습을 하고 예측을 하고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인 데이터를 다시 8대2인 학습과 검증 데이터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트레인과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분류하기 위해서 먼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분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x는 독립 변수이기 때문에 훈련용은 train x, y는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훈련용은 train y라고 제가 변수명을 만들었고 train x는 train.drop, columns는 origin, 이 origin이 바로 종속 변수입니다. train y는 train origin 우리는 이 train x와 train y를 다시 훈련용과 검증용으로 8대2로 데이터 분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train test split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자, 불러오겠습니다. from scikit-model selection import train test split 자, 이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으로 데이터 분리를 하겠습니다. 뭐로부터? 트레인 X와 트레인 Y로부터. 자, X 트레인, X 밸리데이션, Y 트레인, Y 밸리데이션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트레인 X, 트레인 Y 여기서 트레인 X는 데이터 프레임이고 트레인 Y는 시리즈입니다. 스트래티파이는 트레인 Y, 즉 스트래티파이 데이터 불균형이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동일한 비율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에서 데이터 분할 시 클래스의 비율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X 트레인과 X 밸리데이션을 동일한 비율로 유지를 해줍니다. 불균형 데이터셋에 유용합니다. 자, 12번째 모델을 생성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본적으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from scikit-ensemble import random forest classifier
모델은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랜덤 스테이트는 2024. 모델 학습을 하겠습니다. 모델.fit xtrain, ytrain. 자, 예측을 하겠습니다. ypred는 model.predict xvalidation. 이 훈련용으로 8대2로 나누어진 이 xvalidation 검증용인 이 독립 변수들을 통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측된 값이 바로 ypred에 할당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측 값들을 실제 값인 y validation 검증용인 종속 변수와 비교를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성능 평가 과정입니다. 자, 분류 예측의 성능 평가 항목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from scikit-matrices import accuracy score, precision score, recall score, F1 score, ROC, AUC score. 하지만 이 ROC, AUC 스코어는 남녀, 참과, 거짓과 같은 이진 분류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이 오리진, 이 제조 국가, 다중 클래스이기 때문에 ROC, AUC 스코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정확도 ACC는 Accuracy Score, Y Validation 실제 값이죠. 검증용 실제 값입니다. Y Pred 훈련용으로 예측된 예측값입니다. 이렇게 코드 작성을 하고 프리시즌 정밀도, 리콜 재현율, F1 이와 같이 코드 작성을 하고요. 자, 정밀도, 재현율, F1 모두 옵션으로 에버리지는 매크로 이 옵션이 필요합니다. 에버리지 매크로 옵션은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각 클래스의 성능을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 값들을 종합을 해서 평균을 내서 전체 성능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의 분류의 이 성능 평가 결과를 아래 코드처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출력을 해보면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인 F1은 0.74이고요. 정확도는 0.83, 실제 맞춤 값을 전체 예측값으로 나눈 결과죠. 0.83이고 정밀도와 재현율을 보면 0.76, 0.73이네요. 성능이 양호하긴 합니다. 자, 우리는 분류 예측의 대표적인 다른 모델인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사용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from scikit-linear model import logistic regression. 그리고 우리는 성능 평가를 해야 되죠. 동일하게 성능 평가를 위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모델 LR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모델 LR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멀티 클래스는 멀티노미얼, 솔버는 LBFGS, 맥스 이터는 1000. 제가 이전 강의에서 이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영상을 보니까 설명을 못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중 클래스를 지금 예측을 합니다. 제조 국가이죠. 유럽, 일본, 미국 이와 같은 다중 클래스이기 때문에 멀티 클래스는 멀티노미얼이라고 옵션을 주면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가 되고요. 이 멀티노미얼은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확률을 구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모든 클래스에 대해 다중 클래스 확률로 모델링을 합니다. 이 solver는 LBFGS는 알고리즘의 이 약자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LBFGS 이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방법이 바로 이런 멀티 클래스 분류 문제에서 최적화에 효과적인 알고리즘입니다. 맥스 이티어는 1000이라는 말은 이 1000회를 이제 알고리즘이 반복을 해가지고 최적화된 값을 찾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다음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시험이 아닌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알고리즘 강의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각각의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옵션이라든지 그 옵션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ypred lr은 모델 lr.predict x validation 이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예측을 하게 되고, 자, 평가 지표도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와 동일하게 자, 평가 지표를 계산을 해보고 출력을 해보면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의 평가 결과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랜덤 포레스트 분류 모델 평가 결과와 로지스틱 회귀 모델 평가 결과를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1 점수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평균입니다. 랜덤 포레스트 분류 모델이 0.74로 로지스틱 회귀 모델 0.54보다 높습니다. 이 말은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로지스틱 회귀 모델보다 정밀도와 재현율 측면에서 균형 잡힌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도는 전체 예측 중에서 실제 클래스와 맞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랜덤 포레스트 분류 모델이 0.83, 즉 83%라는 값은 모델이 약 83%의 샘플을 정확하게 분류했음을 의미하고 로지스틱 회귀 모델 72%보다 높습니다. 정밀도는 모델이 참으로 예측한 데이터 중 실제로 참인 비율을 의미합니다. 랜덤 포레스트 분류 모델이 0.76이고 로지스틱 회귀 모델 0.57보다 높습니다. 재현율은 실제 참인 데이터 중에서 모델이 참으로 예측한 비율을 나타냅니다. 랜덤 포레스트 분류 모델이 0.73이고 로지스틱 회귀 모델 0.55보다 높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실제 참인 클래스를 잘 포착하지 못하고 일부를 놓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F1과 정확도를 고려해봐도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로지스틱 회귀 모델보다 우수하므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프레드는 이 모델이 바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의 모델이죠. 모델점 프레딕트 입력 데이터는 테스트입니다. 학습된 모델을 측된 값은 프레드 변수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트레인 오리진 점 밸류 카운트 이와 같이 제조 국가의 범주값을 보면 미국, 일본, 유럽 순으로 분포가 되어 있네요. 제출 형식에 보면 유럽, 일본, 미국 각 제조 국가의 확률값을 예측하라고 했습니다. 각 클래스별
확률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프레드 PROB는 모델점 predict PROB 테스트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PRED, PROB 변수에 그 예측된 각 클래스의 확률이 입력이 되고요. 자, 프레드를 5개를 출력을 해보면 유럽, USA이네요. 이때의 각 클래스별 확률값 5개를 출력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이거 보는 방법은 이전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영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오른차순으로 인덱싱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열이 유럽이 되고 두 번째 열의 값이 저펜, 일본으로 인덱싱이 되고 이 세 번째 열이 USA, 미국으로 인덱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을 보면 0.51이 51%이죠. 그래서 유럽이 최종적으로 예측이 되었고요. 출력된 마지막 행을 보면 이 0.54, 54%로 미국이 확률이 높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예측 확률 결과를 다시 각각의 국가 변수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PRED, PROB, EUR, 즉 유럽의 예측 확률 값은 PRED, PROB, 유럽은 첫 번째 열이죠. 그래서 0, 횡은 모든 값이기 때문에 점점 콤마가 되고 열은 0열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첫 번째 1열이 되고 미국은 2열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출 및 확인하기를 하겠습니다. pd.dataFrame 중괄호 pred.pred 최종 예측된 국가 이 값이 할당이 되고요. 유럽의 확률 .pred PROB EUR 즉 유럽일 때의 확률은 이 변수 PRED, PROB, EUR 이 값으로 할당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중괄호 소괄호 .toCSV result.csv 인덱스는 false 이와 같이 코드 작성을 하면 프레드, 유럽의 확률, 일본의 확률, USA의 확률 이런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지고 result CSV 파일명으로 저장이 됩니다. result CSV를 읽어보면 result 변수는 pd.read csv result.csv result.head 함수를 사용해서 확인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되고요. 자, 행과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이고 첫 번째 열은 PRED 즉 최종 예측 국가가 나오고 두 번째 열은 유럽의 확률, 세 번째 열은 일본의 확률, 네 번째 열은 미국의 확률이 나오고 자, 첫 번째 행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제조 국가가 유럽으로 예측이 됐고 이때의 유럽의 확률이 0.51, 즉 51%, 일본은 14%, 미국은 35%이고요. 인덱스 네 번째, 즉 다섯 번째 행을 보면 최종 예측 국가는 USA이네요. 이때 유럽의 확률은 29%, 일본의 확률은 17%, 미국의 확률은 54%로 최종적으로 미국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